안녕하세요. 랜선 공방 테이슈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가트가 어떤 수공예인지 알아보고 어떤 과정으로 제작을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노트 제작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짧게 복습을 해보면 노트를 제작하는 과정은 용도 정하기, 디자인하기, 재료 준비, 재단하기, 제작하기 순서였는데요. 랜선 공방 두 번째 기초 영상 시간에는 용도와 디자인, 재료를 다 정하고 재단하는 과정에서 템플릿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템플릿이라는 것은 보다 정확한 제본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도구인데요. 이 템플릿도 제본 방법에 따라서 표지 템플릿과 속지 템플릿 구성이 다양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표지랑 속지를 이어주기 위한 구멍을 뚫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의 노트가 있다면 템플릿도 새로 제작을 해야 하죠. 여기에서 부가트의 원리를 이해하고 디자인을 해야 나중에 실수가 없으니 집중해주세요. 템플릿의 종류는 표지용이랑 속지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책등에 직접 제본을 하는 경우는 책등에도 구멍을 뚫고 속지에도 구멍을 뚫어서 제본해야 하기 때문에 책등용이랑 속지용 둘 다 필요할 거고요. 이 노트는 책등이 매끈하게 막혀있죠? 비밀은 바로 속지에 있는데요. 이렇게 속지만 엮어서 표지랑 붙여주는 경우엔 표지 템플릿 없이 속지 템플릿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표지랑 속지를 한꺼번에 바인딩하는 동양식 제본은 표지와 속지 둘 다 같은 구멍을 쓰기 때문에 표지용만 있으면 됩니다. 제일 쉬운 동양식 제본의 템플릿은 이렇게 생겼어요. 동양식 제본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보여드릴 텐데 동양식 제본은 낱장의 속지와 표지를 같은 구멍을 써서 제본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트의 왼쪽에 대고 표지와 속지를 한꺼번에 뚫어줍니다. 그 다음은 코덱스 바인딩 템플릿인데요. 코덱스 바인딩은 흔히 우리가 양장 노트라고 부르는 노트의 바인딩입니다. 이 양장 노트는 표지에 제본을 위한 구멍이 없는 노트예요. 바로 속지끼리 제본을 하고 속지와 표지는 풀로 이어붙이기 때문에 표지에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는 바인딩입니다. 그래서 코덱스 바인딩은 표지 템플릿 없이 속지 템플릿만 제작해서 속지만 구멍을 뚫어 제본해 줍니다. 이게 속지용 템플릿인데요. 표지 템플릿과 다르게 기역자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유는 속지에 걸어서 제본 구멍 위치를 표시해주기 위함인데요.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속지 중간을 펴서 일종의 자처럼 표시된 부분에 구멍을 뚫어줄 때 씁니다. 코덱스 바인딩은 이렇게 속지를 뚫고 속지끼리 묶어주면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템플릿은
특별한 바인딩의 경우였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표지와 속지에 각각 구멍을 뚫어서 제본을 해줍니다. 이 노트를 보시면 표지 구멍, 속지의 구멍 이렇게 뚫려 있죠? 제본하기 전의 상태는 바로 이 상태입니다. 표지를 만들기 전에 템플릿을 만들어주는 이유가 책등 디자인에 따라서 노트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에 맞춰 템플릿을 만들고 이 템플릿의 너비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표지 제작을 합니다. 책등 템플릿을 만들 때에는 이런 모눈 도화지를 사용합니다. 이게 1mm씩 간격이 일정하게 나 있어서 디자인을 그리기가 수월합니다. 모눈 종이는 너무 얇으니 모눈 도화지를 이용해주세요. 책등을 자유롭게 디자인해서 바인딩하는 노트는 이렇게 속지를 여러 장 접어서 한 묶음씩 제본하는 구조입니다. 먼저 속지 개수대로 세로선을 그어줄 건데요. 이때 세로선 간격은 최소 3mm 정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하게 되면 구멍과 구멍 사이의 간격이 좁아서 책등이 찢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3mm 정도면 속지 4, 5장을 접어주는 간격이고 이 간격이 넓을수록 속지를 접는 두께도 두꺼워져야 노트가 비어 보이지 않습니다. 제본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간격을 넓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비어 보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 속지를 여러 장 겹쳐서 두껍게 접어야 하는데 그닥 예쁘진 않아서 이 정도 간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린 노트는 6묶음을 한 두께이고요. 이 노트는 10묶음이에요. 확연히 두께 차이가 보이시죠? 이렇게 책등 디자인과 장수를 고려해서 정해주도록 합니다. 여섯 묶음의 속지 모서리를 선으로 그어서 표현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줄을 그을 때 양옆으로도 간격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양옆은 2-3mm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세로는 당연히 노트의 세로 높이만큼 준비해 주시고요. 이 세로 여백의 경우는 7mm 이상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제본을 할 때 보다 튼튼하게 속지와 표지를 연결해 고정시켜주기 위해 실을 당겨가며 제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간격이 너무 좁으면 속지가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본의 원리는 이 속지 한 묶음을 섹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섹션과 섹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이 바깥쪽 책등에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바늘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시 나갈 수 있는 구멍은 한 섹션 안에서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점을 늘 유의하면서 제본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멍은 꼭 섹션의 세로 줄에서만 찍혀야 합니다. 이렇게 대각선을 가로지을 때 애매하게 섹션과 섹션 중간에 구멍을 뚫을 순 없어요. 속지 템플릿은 이렇게 표지 템플릿이 완성이 되면
이 모양을 보고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요. 기역자에 두꺼운 종이를 준비하고 접은 속지의 중간에 걸쳐줍니다. 그리고 속지 길이만큼 표시를 해줍니다. 보통 이 표지는 속지에 딱 맞게 제작하는 게 아니라 속지 사이즈보다 2mm 정도 여유 있게 제작을 합니다. 너무 딱 맞게 표지를 만들면 속지가 밖으로 삐져나와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표지 템플릿에 이렇게 속지 템플릿을 겹친 후 여백을 맞춘 후에 이렇게 보면 어디에 표시해야 할지 보이시나요? 바로 세로선을 찍은 점에 맞춰서 속지 템플릿에 표시를 해줍니다. 속지 템플릿이 속지라고 생각하고 표지 구멍에 맞춰서 점을 찍는 건데요. 표지 디자인에 따라 각 섹션별로 구멍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섹션별로 전부 준비합니다. 이 표지 디자인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꼭지점의 위치가 다 동일하네요. 이런 경우는 하나의 속지 템플릿으로 구멍을 뚫어주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노트처럼 전부 위치가 다를 경우 이렇게 섹션별로 속지 템플릿을 각각 준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기출문제. 다음은 책 등에 직접 바인딩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표지 템플릿이다. 디자인 중 잘못 뚫은 구멍은 어떤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본 구멍은 세로선 위에만 뚫어주어야 속지와 제본을 할 수 있습니다. 세로선 사이에 뚫을 경우 거기에 맞는 속지 구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꼭 세로선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주도록 합니다. 두 번째도 찾으셨나요? 네, 양 옆에 마지막 섹션 옆에 여백을 주지 않았네요. 속지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양 옆으로 2-3mm 정도 간격을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도 두 번째와 같은 내용인데요. 위로 여백을 주지 않았습니다. 속지 구멍 또한 간격을 두지 않으면 제본을 하다가 찢어지기 때문에 위아래로도 여백을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여기예요. 보통 이런 디자인이면 다들 이 꼭지점 부분에만 뚫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꼭지점뿐만 아니라 이 사이에 있는 세로선에도 구멍을 꼭 뚫어주어야 이 두 번째, 세 번째에 연결된 속지도 표지와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본을 하기 위해 구멍을 뚫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책 등에 구멍을 뚫는 경우는 이렇게 표지를 만들 때 이 책 등 너비가 곧 템플릿 너비입니다. 그래서 책 등에 이렇게 딱 맞게 대주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줄 건데요. 이때 바닥에 코르크 보드 같은 걸 대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이 움직이지 않게 잘 고정을 해주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때 구멍의 크기는 너무 커지면 바인딩도 안 예쁘고 책등이 찢어질 수 있으니 구멍이 뚫렸다는 느낌만 들게 콕콕 뚫어줍니다. 그리고 속지 템플릿을 이용하여 속지도 구멍을 다 뚫어줍니다. 속지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반으로 접은 속지의 가운데를 펴고 속지 끝에 템플릿을 걸친 후 반으로 접은 선에서 1mm 정도 간격을 둡니다. 그리고 템플릿에 표시한 선에 맞춰서 접은 선 위로 구멍을 콕콕 뚫어줍니다. 이걸 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순서에 맞게 속지를 다 뚫고 모아봤을 때 구멍의 모양과 표지에 뚫은 구멍의 모양이 일치해야 제대로 템플릿 작업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러한 템플릿은 많이 만들어 보면서 이해하고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다음 시간에는 부가티의 메인 속지와 표지 중 속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